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화살의 종류와 작용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기 전에 도화가 뭔지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 도화는 복은 인기가 있는 것이고 끼가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힘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도화살은요. 명리 3대 살 중에 하나예요. 도화, 역마, 화개살이 이제 그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또 들어본 것이 바로 도화살일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명리에 있는 신살, 그러니까 길이 되고 흉이 되는 그런 수많은 것들 중에 꽤 인기가 높은 것임은 분명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살도 이 도화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사주에 도화살을 가지고 있으면 바람기가 많고 또 뭐 성욕이 왕성하고 그래서 불륜을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통 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화살에 해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혼하시기 전에 보통 궁합을 볼 때 상대방한테 도화가 있는지 없는지 많이 따지게들 되죠. 이 도화라는 거는요,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홍조가 뛰는 것처럼, 이거 홍조가 뛸 때 복숭아꽃처럼 붉고 탐스럽게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도화가 있다는 거는요, 사주에 도화가 있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매력을 발산해서 이성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고, 때로는 술도 좋아하고 색도 밝히게 되는 주색을 발동하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주에 도화가 있으면 주색을 조심해야 한다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화가 있다는 것은 주목받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든 매력 있고 외모가 뭐 출중할 수 있어요. 혹은 외모가 출중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어투가 됐든 뭐 말투가 됐든 행색이 됐든 매무새가 됐든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에게 매력 어필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주에 도화가 있으면 그 상대가 있어도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하게 돼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기웃거리게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색을 밝히게도 되고 거기다가 성격까지 다정다감한 타입이라서 이성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화려하고 또 사치스러운 것을 즐길 수 있다고 이렇게 고전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주팔자에 도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다고 표현하죠. 도화가 강하면 이성운, 배우자 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이유는 이성 구설이 좀 빈번하고 이별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이혼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화가 있어서 부정적인 기운으로 흘러갈 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바람기, 외도, 뭐 질투, 도박, 사치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특히 남자에게 있으면은 주색으로 집안을 망치게 되고 여자는 가문까지 닫는다. 예전에는 이렇게 보기도 또 이렇게 믿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여자 사주에 도화가 있으면요. 과거에는 기생사주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래서 좀 천하게 봤었어요. 그리고 또 여자가 도화가 너무 강하면 상대가 되는 남자의 기를 기진맥진, 그러니까 쇠진하게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의 몸이 약해지게 하고 그래서 병까지 걸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도 있죠. 하지만 이 도화라는 거는요. 불륜이라든지 뭐 바람 같은 부정적인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지난 그 녹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에서는 이걸 살이라고 부정적인 어감을 붙여서 부르지 않고요. 그저 도화이면 도화, 화개이면 화개, 역마이면 역마 이렇게 살을 빼고 딱 그 글자만 부른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도화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이 도화가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될 때 이제 어떻게 이 도화를 해석하게 되냐면요. 현대적인 의미의 도화는 연예인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도화의 의미는 부정적인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에서 이 그 도화는요, 오히려 인기살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연예인들이나 예술가 등 인기를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도화라고 할 정도죠, 지금은. 그래서 이 도화의 기운이 있다는 것은 되게 도화가 사주 안에 있으면 멋쟁이에요. 어, 언어나 행동에 매력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애교도 있고 또 이런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인기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도화의 기운이 오히려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요, 도화의 기운이 있으면 인기도 많고 매력이 넘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아무리 현대에서 도화의 기운이 뭐 좋다고 해도 너무 강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과유불급이라는 얘기처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도화라는 거는 길작용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고 주목받고 인정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흉작용을 하게 되면 주색에 빠지는 것, 유흥에 빠져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망신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치, 향락으로 빠진다든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 어릴 때 너무 도화가 들어오면 내가 너무 원치 않는 임신 혹은 유산 중절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 유의해야 되는 거는 도화가 너무 강하면요, 이성 문제를 좀 조심하셔야 되세요. 내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도 외부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성 문제가 생길 확률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직업군으로 봤을 때는 인기업에 종사하면 되게 발전성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요즘 연예인, 아이돌 같은 경우에 도화가 실제로 되게 많죠. 연애, 예능, 예술, 뭐 유흥, 유행 이런 쪽 다 가능하고요. 뭐 기술, 기능, 재주, 재능 이런 쪽도 굉장히 관련 있어요.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또 머리도 좋고 센스 있죠. 지혜롭고 총명한 기운이 있어요. 이 도화 기운이 있으면. 특히 도화의 양인이다, 겁재다. 그러면은 뭐 예능, 기술, 기능, 뭐 예술 이런 쪽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 사주에 도화가 있으면요, 아름다운 것을 선호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것들을 선호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게 오락이 되었든 풍류가 되었든 뭐 춤이 되었든 술이 되었든 자기가 어떤 특정한 것을 되게 즐기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 사주에 도화가 있는 분들은 내 연월일시 어느 곳에 도화가 있어서 어떻게 발현될지를 잘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도화의 살의 힘, 도화의 힘이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도화는 사주 지지에 자오묘유 네 글자가 놓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수, 오화, 묘목, 그 다음에 유금. 이 네 글자 중에 하나라도 사주에 있으면 도화 기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사실 가장 정확한 도화살의 적용은요, 좌우묘유 중 한 글자가 혹은 뭐 두세 글자가 지지에 있고 그 글자의 다음 계절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지지의 삼합이 그 다음 계절의 삼합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 정확하게 도화살에 해당한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것을 진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만약에 삼합의 글자가 다음 계절에 삼합의 글자가 없으면 가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럼 삼합의 글자가 뭐냐? 그러면 자라는 자오묘 중에 자가 지지에 있으면서 그 다음 계절인 해묘미 중에 한 글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화가 있을 때는 사유축 중에 한 글자가 있어야 된다든지, 묘목일 경우에는 인호술 글자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유금일 때는 신자진 글자가 지지에 하나 같이 있게 되면은 그때는 진도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도화의 작용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약하면은 도화가 가진 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힘인 거죠. 그 복숭아 꽃이 도화인 것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것, 그만큼 인기가 있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도화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랑 활발하게 교류를 맺고요.
자기의 매력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매력을 굉장히 상대에게 어필을 되게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도화가 강한 사람들은 뭐 연예인, 강사, 뭐 유명 작가, 인기 강사 이런 거 많이 하시고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싶은 소중한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둘째 이 도화의 또 큰 힘은요. 도화는 왕지의 글자들이에요. 생지, 왕지, 고지 중에서 왕지의 글자들이기 때문에요. 도화는 굉장히 왕성한 힘이고 빛이 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도화는 삼합에 근거한 신살이기 때문에요. 이 자오묘유라는 글자는 삼합 중에서도 왕지에 해당하는 글자거든요. 이 왕지는요, 계절의 중심이 되는 힘이고요. 가장 왕성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도화가 있다는 거는요, 내가 어디에서든 주목받고 빛이 나고 강하고 왕성한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다른 옆에 있는 어떤 기운들을 불러 모으는 지도자적인 우두머리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화라는 거. 제가 이제 삼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시는 분들, 명리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삼합의 작용을 보면 생지, 기운이 생겨난다고 해서 생지라고 말하고요. 왕지, 현재. 내가 기운을 마음껏 만끽한다고 해서 왕지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고지는요, 이제 기운을 마무리한다는 뜻에서 고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생지, 왕지, 고지의 합을 삼합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오묘유라는 글자는요. 이 도화살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 생지, 왕지, 고지 중에서 왕지의 기운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힘을 가능한 한 마음껏 만끽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을 왕성하게 뿜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변의 기운을 끌어모아서 마음껏 내가 발산한다는, 그러니까 정말 마음껏 자기가 생활하고 자기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주겠다는, 뽐내겠다는, 그래서 내 힘을 소진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글자들이 바로 이 왕지의, 삼합의 왕지의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중심 기운이고요. 엄청난 존재감이 바로 이 왕지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삼합이 삼합의 왕지에 놓인다는 뜻은요, 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나이대로 보면 3, 40대가 되게 왕성하잖아요. 그때에 제일 내 삶의 가장 피크일 때의 기운인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한테 쉽게 표현하고 보이는 힘. 이것이 바로 도화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오늘 도화에 대해서 이제 작용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 두 가지, 왕성한 힘이고 주목받는 힘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도화를 생각하실 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대신 도화가 너무 사주에 강하거나 좋지 않은 합이 될 때는 뭐 유흥이라든지 아니면 이성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도화에 대해서 알고 계실 때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로, 너무 살이라는 자극적인 이미지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표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굉장히 왕성하고 존재감 넘치는 강한 기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기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화를 이해할 때 어떤 부정적인 개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을 잘 마주 볼 수 있고요. 또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을 한 발 한 발 더 좋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기운들을 내 삶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도화의 왕성한 기운은요, 직업적인 영역이랑 인간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그런 힘이 있는 귀한
또 기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은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우주의 모든 것이 순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단순히 흘러가는 줄 알았던 이런 시간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계속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뒤섞여서 서로 마주보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갈등하기도 한다는 거. 바로 이런 관계를 정리한 것이 명리에서는 상합, 삼합, 또 방합, 육합 혹은 뭐 그 충, 형 이런 개념들이고요. 또 그 선조들은 이 사이에서 어떤 관계성을 발견해 낸 것이 바로 명리의 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시간의 개념도 있고 공간의 개념도 담겨져 있다는 거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현재는 그냥 현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서 비롯되어서 현재가 있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은 바로 미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명리는 아주 심플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해 드린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그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서 이어져 왔고요. 현실에서 내가 하는 모든 어떤 행위들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바로 이 그 명리의 인과 이 자연의 이치를 담은 것이 바로 이 명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옆길로 샜는데요. 이 도화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어요. 정말 동양 철학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명리의 그 깊은 매력들을 이 도화 하나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끈, 뭐 인연의 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인연과 혹은 인과연 혹은 인연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동양의 철학이고 이것이 명리의 그 합충의 이론의 기본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화의 그 도화살의 종류랑 작용력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조금 얘기가 길어져서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